네, 오은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고 출발하죠. 이 소셜미디어 사용이 거의 일상생활화 돼 있죠. 그런 세상인데, 아무튼 이 소셜미디어 사용 때문에 캐나디안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연방통계청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캐나디안들의 인터넷 사용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캐나다인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캐나다인의 약 20%가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수면 및 신체활동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세와 65세 사이 캐나디안의 19%는 지난 1년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답했고, 해야 하는 업무와 또의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18%가 넘었다 그럽니다. 12%의 응답자는 소셜미디어 사용 이후에 우울증이나 또는 분노를 느끼는 등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소셜미디어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자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응답자 47%, 그리고 또 20세부터 24세 응답자의 28%가 각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느라고 수면시간 부족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대답해 줬고요. 30세 미만 응답자의 30%는 집중력 부족을 경험했고 20%는 우울증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78%의 캐나디언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특히 20에서 24세 사이의 캐나디언의 거의 96%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젊은 층들일수록 소셜미디어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바로 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속에 깊숙이 젖어 있는 이 미디어, 소셜미디어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피폐되고 있다는 것, 이런 아이러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뿐만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심지어 카톡도 하시겠죠. 소셜미디어 다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82%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서 남성의 73%보다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15에서 19살 사이의 캐나디안의 53%는 3개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81%의 응답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이런저런 소식들 좀 빨리 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응답자들도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분명한 장점도 존재한다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친지나 또는 지인들과 왕래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고 대면 모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에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소셜미디어가 이들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 소셜미디어가 많은 이들의 정치적 교류를 물론 돕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골아픈 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번지고 있고요. 사기도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소통을 연결해주는 그야말로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교량을 어떻게 건너다닐지, 어떤 다리로 또 건너다녀야 될지는 각자 개인의 취향, 성격 또는 판단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거의 안패적인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이런 행위를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다리,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다리를 택하고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것도 각자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한국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양대 선거로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당의 경우에
현 집권자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어찌 보면 참 가련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 레임덕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지도자의 레임덕, 임기 말년에 이 지도자의 레임덕은 뭐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안간힘, 이 레임덕 자기는 겪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집권자일수록 그 외에 모래를 움켜쥘 때 꽉 움켜쥐면 더 빨리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레임덕 현상이 더 강하게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집권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자기를 지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 레임덕 표출과 동시에 국정 장악력이 붕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도 참 씁쓸합니다. 한때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잡았었는데 이제는 가덕도 문제,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서 보듯이 이 여당 앞잡이 노릇하는 데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애를 써준다고 해서 퇴임 이후에 안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처럼 집권자는 하드 랜딩도 넘어서 아예 크래시 랜딩으로 갈 그런 요건을 지금 두루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짚어보자면 첫째, 권력 자체의 레임덕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과 지지 기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586 그룹에서 옹립이 된 그런 측면이 강한 집권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띠고 집권을 하게 됐죠. 이제 그 그룹은 노멘클라투라, 특권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옹립시킨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권력을 즐기는 그런 권력층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후계 권력은 현 정부 실정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신화 속의 히드라는 머리가 사라지면 또 다른 머리가 그 자리에서 생겨나서 생존을 이어가며 징그러운 얘기인데요. 또 586 그룹이 바로 그런 집단이 됐습니다. 그룹 생존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을 토사구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기세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탈원전, 4대강보 해체, 또 검박, 이 검찰 핍박 이런 것들이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일이 지금 수두룩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야당이 워낙 무기력해서 그리고 일당국회, 자기들만의 국회라는 3중 차단막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검사, 판사 이어서 일반 공무원들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부동산 투기 그거 잡는다고 모든 공무원, 150만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산 등록하라, 부동산 거래 조사하라. 아니 4급 이하 5급 6급만 돼도 부동산에 투기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을 그만큼 줬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잡아내려고 9급이면은요 환경미화원이 9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투기했다고 잡아내자. 뭐 이러는 판이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계속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이제 이 집권자가 1년 후에 내려오게 되면은요 수많은 폭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요 최악의 국가 분열을 낳고 정치 보폭의 진폭을 키워놓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처벌했죠. 무리한 적폐청산, 이게 부메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적용된 이 직권남용 혐의는 문 정권에는 비수로 돌아오고 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유죄 판결 내려졌죠.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는 청와대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필 규정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피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넷째 뚜껑도 열어봅니다. 문 대통령 본인의 성품과 역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인사들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문 대통령이 성향이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럽게 호호호호 하는데 이 굉장히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뒤끝도 아주 만만치 않고 오래간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성향은 임기 말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그랬답니다. 옛날에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그 얘기 왜 했는지 지금 서서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뚜껑도 마저 열어보죠. 무엇보다도 레임덕 관리, 이건 자기 몫인데 여기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는요, 통합내각, 중립내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내려갑니다. 여당, 야당의 인재 같은 사람들을 섞어서 마지막 내각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차단막이었는데 이 현재 집권자 문 대통령은 이것조차도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친정권 검사들을 방패로 삼으려고 검찰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을 뿐입니다. 진중권, 김경률, 서민, 권경애 이런 사람들 초기에는 문 대통령 열정 지지파였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죠. 고기영 법무차관 옛날에 떠났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지금 눈을 부라리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판은 국정 성공과 국민 지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은 전임보다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지판에서 어느 한쪽에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자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진망가뜨려 놨고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이상한 정책들로 5년을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김영삼 노무현 정권이 전임 정권 처벌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문 대통령 비판자에게 택달같이 문자 폭탄을 퍼붓던 문바 기세도 이제 꺾였습니다. 문 대통령 보고만 누가 뭐라 그러면 문바들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그야말로 소셜미디어에서 폭탄들을 터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바. 사람들도 요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나와도 폭격 같은 거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봐서 자기 자신들도 이제는 기운이 빠졌다는 얘기죠. 문 대통령 그래서 고립무원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하산길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즉생, 죽으려면 살 수 있다라는 각오로 정파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멋지게 한번 1년 동안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쳐보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이 운동권 끼고 도는 코드 정책 이거 좀 버리고요. 탕평 인사하십시오. 고로 인재를 골라 쓰시라는 겁니다. 정부를 쇄신해야 합니다. 전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하나가 아니라 정부를 쇄신을 해야 합니다. 제기된 비위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자청해야 됩니다. 어디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큰 실수였죠.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고 해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 해보라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레임더 관리 실패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와 지금 유사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많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퇴임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앞서서 말씀드린 국민을 위한 국정 한번 1년 동안 멋지게 펼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탕평책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문 대통령이 어떻게 1년 동안 착실히 해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1년 후 집권자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해 줍니다. 이 가던 길을 잘못 가갖고 옆으로 빠지도 3000%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3%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다면 그냥 3%만 가십시오. 잘못 3000% 가지 마십시오. 바람 부는 저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산길을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뜬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니 정된 전해주려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삼포로 가거니 청진님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측근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측근도 이젠 소용없네.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끝나면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농지 샀다가 택지 변경해서 뭐 1800평이 넘는다고요? 그럼 사저 짓고 계시잖아요. 꼭 그리로 가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집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3,000포로 가지 말고 3포로 가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사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년간 국민을 위한 멋있는 정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